최근 보수시민단체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반대 집회에 탈북자들을 고용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입니다. 저희도 훅뉴스에서 이 커넥션에 대해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후에 전국경제인연합,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에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상황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까지 밝힌 상황이죠. 저희는 여기서 지금 탈북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탈북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탈북자 한 명을 직접 연결해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탈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98년도에 탈북했으니까 한 18년 되죠? 18년 정도. 네네. 그래요. 최근에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네. 61%가 나는 하층민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네네. 이렇게 답을 했다 그럽니다. 공감하셨습니까? 그게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예.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 생활 수준이 워낙에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빈몸으로 왔으니까 또 급여 수준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 정말 평균보다 훨씬 이하로 받고 그렇게 사니까 예. 평균 임금이 140만 원 이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나 마트나 아니면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 단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급여가 높지를 않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학원이나 이런 걸 졸업을 하고 예. 취직을 하면 급여가 좀 있기는 하겠지만 예. 일반적으로 그게 힘든 분들은 그냥 일용직으로 일하다 보니까 일용직. 예, 급여가 높지 못하고 그렇군요. 안정적이지 못하죠. 그렇게라도 일할 자리가 있고 일하면 돈을 준다는 것 자체로 예. 그냥 위안을 삼고 일하는 거죠. 그래요. 얼마 전에는 왜 어버이연합이란 단체에서 탈북자들한테 일당을 주고 집회에 동원했다. 이런 보도도 나와서 네. 요 소식 듣고는 어떤 심경이셨어요? 그런 데만 일 나갔다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던가 나이 드신 분들을 위주로 그랬을 것 같고 어쨌든 그것도 알바라고 생각하고 나가지 않았을까.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게라도 뭐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일인지 굳이 따져보지 않고 그냥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령의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용직으로 뛸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제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는 거군요. 지금 상황이란 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단계 판매하는 뭐 이런 거라든지 혹은 예. 뭐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든지 뭐 이런 유혹에도 쉽게 노출이 돼 있는 거네요. 네, 어쨌든 이게 이 사회에 와서 아무래도 좀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진 못하죠. 아예 범죄 유혹에 빠지는 분들도 계세요, 더러? 저도 이렇게 들은 얘긴데, 예. 그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이 뭐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데 면회를 가야 된다 그래요. 어허. 그 사람이 죄 없이 교도소에 가서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왜 교도소에 가 있겠냐.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돈을 꿔달라고 그랬는데, 예. 이 사람이 모르고 그냥 돈을 꿔줬대요. 그래서 꿔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 마약이라든가 이런 걸 아마 운반을 하다가 적발이 됐겠죠. 그렇게 들어갔다 해서 제가 그게 죄 없을 것 같으면 거기에 구속이 됐겠냐. 아하. 그게 그런 안 좋은 곳에 쓰인다는 거 알면서 돈을 꿔줬던가 뭔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앞으로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좀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탈북자들이 이 땅에 와서 정차 보호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이 특례가 있어요. 근데 그 특례 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배려를 받는 특혜 기간이 네. 5년. 예. 네네. 만일에 이렇게 자식들이랑 동반 입국한 경우에는 예.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한국 분들하고 똑같이 주어져요. 아하. 5년 지나면 자식들 중에 소득이 뭐 200만 원 이상이 된다던가 뭐 이렇게 한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에 걸려가지고 부모가
주급자가 못 돼요. 그래서 가끔 어떤 경우에는 뭐 정말 부모 자식 사이에 네. 서로 아니라고 그러는 경우도 부정을 있지 않아 해버리는. 있거든요. 네, 탈북자 엄마들 중에서는 자식이 없는 게 차라리 낫다. 네,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될 그럴 상황이거든요. 상황으로 내몰리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네, 생기는 그러니까 거다. 안 좋은데도 아마도 따져보기 전에 뭐 10,000원을 준다, 20,000원 준다 하면 예. 그냥 동참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어떤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햇살이라 그 뭐 이렇게 봉투를 붙인다던가 뭐 인형에 누나를 붙인다던가 그거라도 이렇게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감이라도 좀 많이 줬으면 알겠습니다. 예, 좋지 않을까. 그러면 굳이 그런 대로 나가겠습니까? 예, 오늘 생생한 증언 어렵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한국에 내려온 지 18년이 된 탈북자세요. 한 분을 연결해봤습니다. 이어서 탈북인들의 인권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영자 사무국장 연결을 해보죠.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추산됩니까? 약 3만 명 정도 되죠. 여성이 2만 명이 조금 넘고요. 예. 남자가 한 8천만 명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여성의 비율이 한 70% 정도 되는 거죠. 되는 거.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네요, 남성보다. 네, 맞아요. 북에서는 지금 그 식량난 이후로 여자들이 그 집안의 생계를 다 꾸리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돈을 벌러 간다든가 어디에 돈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많이 소문들 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용이하지도 않고 뭐 인신매매를 당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되는 거죠. 적지 않은 수입니다. 3만 명이면.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우리나라로까지 탈북은 성공했는데 남한에 와서 정착하는 실태, 실제로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실태가? 물론 개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 와서도 잘 삽니다.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외의 분들은 사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2014년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이제 생계급여 수준이라고 그러죠. 수급률이 30%를 넘고 있어요. 이제 생계급여를 받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기초생활수급자가 맞죠. 전체의 맞죠. 30%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북에서 교원을 했습니다. 교원이라고 그러면 대학교에서 가르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북에서 배운 교원 자기 능력 가지고는 여기 와서 어디라도 그 대학에 가서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일용직 근로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리고 또 예전에 의사 한 분이 오셨어요. 사실은 다시 또 의사 생활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도장 파는 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아까 그 교원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막노동 이른바. 막노동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래도 막노동 일자리라도 찾고 도장 파는 일이라도 찾으면 이분들은 괜찮은 건데 아예 뭐 성매매라든지 어떤 범죄 유혹으로까지 내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몇 년 전이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그 저희 회원 한 분이 어떤 여성 한 분을 데리고 와서 사실은 이 여성의 아들이 중국에 나와 있는데 한국에 데리고 올 돈이 없다.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어디 지방에 있는 뭐 티켓 다방에 가서 내가 이제 일을 뭐 한 달이나 2달 하면 애를 데려올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상담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러이러한 곳이고 별로 좋지 않은 곳이니 제가 그때 모금을 해서 한 250만 원인가를 그분한테 드렸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행히 뭐 그런 쪽으로 빠지지는 않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왔고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자, 티켓 다방 지금 얘기하셨어요. 어떤 성매매에 관련된 쪽으로 잘못 빠지는 경우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다단계는 한때 열풍이 불었었어요. 탈북인들 그러니까 사이에서 자기가 주머니 돈을 주머니에서 돈을 내지 않아도 예. 결국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집에 가보면 모두 다 똑같은 표에 그 정수기라고 그럴까? 그런 게 다 있는 집을 봤어요. 그래서 폭삭 아주 뭐 다 돈을 날린 사람도 봤고 주위에서. 돈은 빨리 벌어야 되는데 세상 그렇죠. 물정은 잘 모르는 상태잖아. 이분들이 실정을 잘 모르는 상태. 예, 들어보면 뭐가 혹하는 거예요. 혹하는 거고. 예. 북한 이탈 주민들, 이른바 우리가 탈북자라고 하는 분들 3만 명 가까이 됐고 이 수는 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 당연하죠. 그렇죠. 이대로는 안 네. 됩니다. 이분들이 남한 사회에 제대로 정착해서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 필요할 텐데 어떤 게 시급할까요? 사실은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잘 살 수 있게 하려면 그분들에 맞는 눈높이 교육을 해야 되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우리 남한 주민들에 대한 인식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왔으니까 우리 사회식대로 살아라. 우리 쪽을 배워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떤 남북 관계가 탁 터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어디 직장에 다니고 있는 탈북 동포한테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 하는 식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어느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따가운 시선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그 사람은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들을 안아주고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식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참 네. 중요한 부분들 오늘 많이 지적해 주셨고 우리가 평상시에 놓치고 있던 부분들인데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영자 사무국장이었습니다.